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뻣뻣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릎이나 어깨가 시큰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도 흔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잠깐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진다고들 하시지요. 이런 불편함의 배경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특히 좋은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지방이란 바로 오메가 지방산인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결국 온몸의 세포가 원활하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들기름은 바로 이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인 기름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밥에 들기름을 넣어 비벼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넣어 드셨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를 몰랐지만 몸이 먼저 알고 선택했던 음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뇌세포를 지켜주는 영양소가 바로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입니다. 들기름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은 아주 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혀있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노안이 빨리 오며 심한 경우에는 황반변성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들기름 속 성분이 이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잘못 먹으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오랫동안 방치해 산패된 들기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어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소량을 꾸준히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밥이나 나물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름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리고 나쁜 기름은 병을 불러옵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나물 무침에만 쓰는 부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뇌, 눈과 관절을 지켜주는 귀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혈압과 심장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불안해지죠. 어느 날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보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혈관 질환이 겉으로 증상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혈관 속에서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기관인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을 돕는 것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들기름에는 혈액 속 나쁜 기름인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 벽이 탄력 있게 유지되면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이 혈액 내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 내벽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들기름은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기 때문에 손발이 차갑고 저린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겨울만 되면 손끝 발끝이 시리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린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들기름이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밥이나 반찬에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튀김처럼 고온에서 조리하기보다는 생으로 무쳐 먹거나 요리 후 마지막에 살짝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들기름을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햇빛이 닿는 곳이나 상온에 오래 두면 금방 산패가 진행됩니다.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되도록 작은 병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혈관 건강에는 좋은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 사실 뇌와 심장은 혈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들기름은 뇌세포와 기억력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들기름이 과연 뇌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사실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바로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작은 문제만 생겨도 기억력 저하나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계열의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기름칠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메가3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 테스트나 집중력 평가에서 꾸준히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어. 대화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멈칫하는 일이 많아. 이런 변화가 바로 뇌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식습관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의 종류입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뇌혈관의 염증을 줄여 뇌졸중 같은 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들기름 속 성분이 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나물 무침에 한 숟가락 들기름을 더하면 향도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요거트에 견과류와 함께 들기름을 소량 곁들이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단, 너무 과하게 넣으면 특유의 향이 부담될 수 있으니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건강식품이 그렇듯이 나에게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이어집니다.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도 좋다면 혹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눈 역시 뇌와 같은 신경계 기관이자 혈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향을 더하는 조미유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눈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책을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이고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사실 이런 변화 뒤에는 망막의 노화와 황반의 약화 같은 진행성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망막은 눈 속에서 빛을 감지하고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필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망막이 건강해야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혈류 장애가 쌓이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중요한 이유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TG와 EPA로 전환되는데 DHA는 망막 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은 DHA가 부족하면
빛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오메가 지방산은 눈 속 혈류를 개선해 산소와 영양분을 망막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국립암과연구소는 오메가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낮고 안구 건조 증상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이 쉽게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각막 손상을 부르고 감염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 속 지방산이 눈물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에서 사례를 보면 70대 여성 이모 씨는 책을 조금만 읽어도 눈이 시리고 머리가 아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과 검진 결과 초기 황반변성과 건성 안구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오메가 지방산을 보충하라고 권했습니다. 생선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대신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매일 한두 스푼 넣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눈의 피로가 줄고 장시간 책을 읽을 때도 덜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증상 악화 속도가 줄어들고 생활의 질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80대 남성 박모 씨는 야간 운전 시 불빛이 퍼져 보이고 초점이 흐려져 사고 위험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안구 노화와 황반 손상 가능성을 듣고 들깨와 들기름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야간 시야가 다소 개선되고 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단순히 음식이 좋아졌다라는 기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와 연결됩니다. 들기름에는 루테올린,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눈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활성산소는 망막과 황반세포를 공격해 변성을 촉진하는데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억제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섭취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므로 조리 과정에서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볶음이나 튀김에 넣기보다 조리 후 마지막에 한두 스푼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무침이나 콩나물국 위에 들기름을 뿌려 먹으면 영양 흡수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개봉 후 2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 건강뿐 아니라 혈관과 뇌에도 좋은 들기름이지만 오래된 산패기름은 오히려 독성 물질을 발생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눈 건강은 단순히 돋보기나 안약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혈류 개선과 항산화 관리가 핵심이고 들기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시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에게 들기름은 그저 향을 내는 기름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한 천연 보약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눈과 뇌뿐 아니라 전신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작은 염증도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막아내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만성 염증 상태로 변합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유도해 면역 반응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염증은 줄이고 필요한 면역 반응은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들깨유를 매일 일정량 섭취한 군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감소했고 호흡기 감염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식물성 리그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항산화 기능과 함께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단순히 병을 막는 역할이 아니라 노화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늦어지고 전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사례를 보면 70대 남성 김모 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이 심하고 몸살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피하다 보니 지방 섭취가 부족했던 김 씨는 들기름을 하루 한 스푼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잦던 감기 증상이 줄고 겨울철에도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80을 넘긴 여성 최모 씨는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는데 진통제와 물리치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부기와 열감이 줄어들어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염증 조절 작용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장 속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곧 면역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들기름 속 지방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장 환경이 개선되면 소화 흡수 능력도 좋아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줄어듭니다. 특히 아토피나 비염 같은 만성 알레르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들깨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되고 피부 장벽 기능이 강화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역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섭취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김이나 두부 위에 뿌려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들기름은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개봉 후 오래 두면 고소한 향이 사라지고 쓴맛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유해 물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으려면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기름의 힘은 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을 넘어 면역 전체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몸의 방패를 강화하고 질병의 뿌리를 억제하는 자연의 선물 같은 기름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매일 잊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건강은 특별한 날의 선택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들기름 한 스푼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